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자부하던 아이언돔이 무너져 내린 순간 이스라엘 상공은 붉은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국의 장군들조차 말을 잇지 못한 채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세계가 무시하던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전장에 투입됩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생존의 철학이 깃든 천궁2. 500발이 넘는 미사일 포화를 앞에 두고 그것은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외국의 오만한 편견을 박살내고 전 세계를 무릎 꿇린 한국 방공망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저는 미 국방부 소속 무기 분석가 에단 로웰입니다. 새벽 3시, 펜타곤 전시 상황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제 눈은 오직 이스라엘 상공을 뒤덮은 수백 개의 붉은 궤적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저 붉은 선 하나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절망의 예고편처럼 느껴지더군요. 평소라면 든든했을 아이언돔의 대응 그래픽은 오늘따라 힘겨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요격률 숫자가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상황판의 숫자는 70%라는 절망적인 수치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네요. 화면에서는 요격 성공을 알리는 섬광보다 실패를 의미하는 붉은 점들이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그리고 하이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폭발 신호가 제 망막을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저는 이 참혹한 광경 앞에서 그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실 한쪽에 있던 이스라엘 국방부 연락관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보고를 듣는 미 합참의장 윌리엄 하트 장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저 역시 제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언돔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력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전쟁의 양상이 뿌리부터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방어체계의 신화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사고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 특히 한국의 무기 같은 것은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네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저는 이 위기를 해결할 주체는 결국 우리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참모진들이 모여있는 통신 화면 너머로 극심한 혼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절망감만 남아있더군요. 다니엘 레빈 공군차장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완전히 잃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고야 말았죠. 군사 강국 이스라엘의 심장이 멈춰버리는 순간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들의 불안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위로해야만 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분명 회복할 것이고 이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제 마음속 한편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수백 발 규모의 동시다발적인 포화 공격 앞에서 정밀성이라는 가치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교함이 아니라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다층적인 방어 능력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정보 분석관들은 이란과 시리아는 물론 헤즈볼라와 하마스까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쉴 새 없이 올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미국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현장 분석팀의 일원으로 긴급 투입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지만 이스라엘 측에서 조심스럽게 한국 기술을 대안으로 언급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엉뚱한 기대를 낳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하 벙커는 바깥 세상의 혼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방공사령관 아론 벤하임 준장의 눈빛은 그 어떤 소음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는 저와 마주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궁2라는 이름을 아느냐는 그의 물음이 제 허를 찔렀습니다.
물론 펜타곤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몇 번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그 무기는 러시아의 기술을 일부 개량한 수준의 시스템일 뿐이었네요. 제 표정에 드러난 당혹감을 읽었는지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편견을 꾸짖는 것만 같아서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다음 말을 꺼내기를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하임 준장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플로리다의 에글린 공군 기지에 이미 시험용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국의 최신 방공 시스템을 미국에 보내 다양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벤하임 준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금 당장 이스라엘로 긴급 이송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는 듯한 절박함과 동시에 그 무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회의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총리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벤하임 준장의 보고를 들은 후 깊은 고뇌 끝에 한국 무기 투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윌리엄 하트 합참의장은 즉시 펜타곤과 플로리다 기지에 긴급 명령을 하달했죠. 그와 동시에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기술팀이 회의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박준호라는 이름의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망설임 없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26시간 안에 모든 운용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허풍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곧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한국팀은 실제로 6시간 만에 플로리다 기지에 있던 포대의 해체와 수송기, 적재를 모두 완료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군 기준으로 보통 며칠은 좋게 걸리는 엄청난 규모의 작업을 그들은 단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내버린 것이죠. 저는 그 보고를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되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신속성은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질 정도였네요. 저는 그 순간 한국팀이 보여준 놀라운 팀워크와 상상을 초월하는 정확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저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한 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호 노이즈를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알았는지 즉각적으로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지휘부 내부에서도 지금은 낯선 시스템을 실험할 때가 아니라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역시 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낯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 큰 도박이었던 겁니다. 제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기술팀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속도를 우선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들의 언쟁을 지켜보며 제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하지만 그 순간 리더인 박준호 이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품질을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잘라 말하더군요. 그의 눈빛에서는 흔들림 없는 원칙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서 그들이 가진 진지한 철학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다루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평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약속한 시간 내에 레이더 보정 작업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이더 스크린에 60발에 달하는 이란의 미사일이 포착되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몇몇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아이언돔만으로는 저 공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죠. 절망적인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 박준호 이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공투의 교전을 시작하겠다는 짧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함이 깃들어 있어서 듣는 사람마저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네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별이 터지는 듯한 섬광이 연이어 피어났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스크린을 가득 메웠던 60개의 붉은 궤적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 교전 가능한 최대치인 12발의 요격 미사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표적을 명중시킨 겁니다. 상황실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고 벤하임 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회의감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격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적들은 우리에게 감탄할 시간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죠. 이번에 탐지된 미사일의 숫자는 무려 100발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공격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고도와 중고도 그리고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포화 공격이었네요. 아이언돔은 저고도 미사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였고 중고도와 고고도에서 쏟아지는 위협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공투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각 미사일의 위협도를 계산하며 요격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이사는 아이언돔이 적어도 표적을 맞도록 침착하게 지시했죠. 두 개의 다른 방어 시스템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경이롭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더군요. 잠시 후 최종 결과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100% 완벽한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안고 박준호 이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대비가 가능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매일같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위협과 직접 맞서고 있다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50km 거리에 위치해 있더군요. 그들은 하루에 1000발이 넘는 포탄이 쏟아지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국이 처한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천공투는 단순히 높은 성능을 목표로 개발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고민 끝에 탄생한 하나의 철학 그 자체였던 겁니다. 다층적인 방어 능력과 다른 시스템과의 확장성,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신속한 판단 체계까지 이 모든 것이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설계된 결과물이었네요. 저는 그 순간 기술의 진정한 발전은 결국 가장 절박한 필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무기 개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력 이전에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군사위성이 적진에서 무려 500발에 달하는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그 보고가 전해지자 상황실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한 요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전체 512발의 미사일이 탐지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 국가의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총공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여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이 정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제 절망과는 달리 천공투의 인공지능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즉시 상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 500개가 넘는 표적의 위협도를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요격 순서를 재배열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마치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내다보며 최적의 한 수를 찾아내는 바둑 인공지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이 마비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기계는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분석을 마친 박준호 이사가 짧게 교전 시작을 명령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밤하늘은 거대한 불꽃으로 뒤덮였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방공 작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그야말로 빛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천궁2는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전담했고 아이언돔은 비교적 낮은 고도의 로켓들을 맡아 처리했죠. 두 개의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전 정보를 공유하며 같은 표적을 중복해서 요격하는 비효율을 완벽하게 방지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설계된 통합된 시스템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400발이 넘는 미사일이 밤하늘에서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은 112발의 미사일 역시 마지막 한 발까지 끈질기게 추적하여 모두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최종 보고가 스크린에 떠오르자 상황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체 512발 중 500발은 천궁2가, 그리고 나머지 12발은 아이언돔이 요격했다는 믿기 힘든 결과였죠. 100%에 달하는 경이적인 성공률이었습니다. 벤하임 준장은 박준호 이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고 다른 이스라엘 지휘관들 역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승리가 아니라 절망에 맞서 싸운 모든 이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 총리실에서는 어제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례적으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500발의 미사일을 막아낸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박함이 낳은 위대한 철학의 힘이라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서 천궁2 시스템의 정식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네요. 저희 미국 분석팀 역시 본국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번 사건을 방어 패러다임의 위대한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 석상에서 지난밤 제가 목격했던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저의 증언은 더 이상 회의적인 분석가의 것이 아니라 기적을 목격한 증인의 목소리였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한국식 다층 방어라는 표현을 헤드라인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방어 시스템을 배우고 연구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끝난 후 저는 박준호 이사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단단해 보였죠. 그는 제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방어란 단순히 적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자국민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그 뼈아픈 위협이 역설적으로 이곳 이스라엘을 구원한 셈입니다. 카페를 나서자 폐허 같았던 텔아비브의 거리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더군요. 저는 펜타곤에 보낼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지만 결국 세상을 지키는 것은 그 기술에 담긴 철학이라고 말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그들의 기술과 철학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신뢰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날의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언돔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한국의 천궁2가 역사를 새로 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철학과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자랑스럽습니다.